안녕하세요, 비쌤입니다. 거제도 바다입니다. 요 꽃이 그 매실꽃이에요. 매실꽃. 벌써 꽃이 폈어요.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써 봄이 왔는데 우리 아코디언 실력은 봄이 왔는지 모르겠네. 오늘 조이풀 아코디언 9번째 곡은 그 유명한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슈만, 쇼팽 그런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분이신 하이든 씨가 만든 교향곡 중에 놀라는 놀람 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놀람 교향곡의 테마곡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곡을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하면 저 무인도 한번 당겨 볼까요? 요 무인도에 있잖아요. 좀 더 가까이 와봐라. 저 소나무 보이시죠? 저 소나무, 저게 인조 소나무가 아니고 진짜 소나무예요. 저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데 저 파도 치면 바닷물 많이 먹을 텐데 정말 생명력, 끈기. 제 키는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저 크기만큼 그대로 살아 있는데 보이시나? 저 보이시죠? 저 등대 보이시죠? 저 소나무 정말 대단한 소나무예요. 우리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도 저 소나무처럼 그 주변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박자 잡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죠? 기가 막히네. 예쁘네. 아이고 나무에 쏙살이 삐져나온 것 같아요. 꼭 내가 시인 같네. 그래서 도도 민미 솔솔 같은 음을 계속 연주를 하다 보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데 손목으로 연주하라 그랬죠. 갈퀴, 까꾸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계명을 읽으면서 쿵짝쿵짝의 멜로디를 잘 얹어서 연주하는 법을 익히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속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쌤입니다. 조이풀 아코디언 9번째 곡 1강. 이 놀람 교향곡이라는 곡 중에 있는 곡인데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유명한 음악가죠. 음악가가 놀람 교향곡이라는 곡을 지었는데 이 곡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곡이에요. 다 아는 곡인데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연주를 많이 안 하신 건데 이 곡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박자 맞추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지를 바꾸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추어들이 그리고 연주하는 선생님들이 연주를 정확하게 못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기가 제일 힘든 게 같은 음이 도도 미미 솔솔 미 파파 렐레 시시 솔 요게 일정한 박자로 연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곡을 가지고 손목에 힘 빼는 것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을 도도 민미 간격을 똑같이 연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은 음을 똑같은 느낌이 들도록 박자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박자 잡는 법, 놀람 교향곡. 아마추어들이 같은 음을 손을 뗐다가 다시 누르는 게
아마추어들은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뭐 손에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고 눈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눈에도. 같은 음을 제가 보여드릴까? 같은 음을 연주할 때는 손목을 사용하라 그랬죠. 손목. 근데 대부분 이 팔로 이렇게 치거든요. 팔로 이렇게 치거든요. 손목. 또 손목 사용하는 법을 다음 강의 시간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요 놀람 교향곡을 가지고 같은 음을 계속 이어서 연주할 때 박자를 놓치지 않는 법을 확실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명 읽는 콩짝으로 콩짝에 맞추어서 계명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숙달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또 곡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곡을 직접 손으로 오선지에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악보를 보는 능력을 길러주니까. 그렇죠. 악보를 보는 능력을 시창이라 그러죠. 시창 훈련은 우리가 한자를 익힐 때 일일이 쓰면서 익히잖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일일이 쓰면서 다 익혔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익힐 때도 일일이 노트에 쓰면서 익혔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음표를 오선지에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게 좋겠죠. 코드를 달지 않았네요. 자, 도도미미 솔솔미. 도도미미는 도미솔 C 코드죠. C 키에서 4분의 2 박자 C 키에서 도미솔은 1도 화음 C 코드. 도도미미 솔솔미. 두 마디가 지금 도미솔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두 마디가 C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파파렐레 시시솔. 이것은 파파렐레나 레파라에서 D 마이너 코드를 사용해도 되고 요걸 G 코드로 사용하면 초보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D 마이너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파라기 때문에 레파라 D 마이너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으면 G7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솔, 시, 솔, 이거는 G 코드죠, 그죠? G 코드, 솔시레 파는 G7 코드라는 건 알고 계시죠? G7 코드. 여기다 G를 여기에서 파파레 D 마이너 코드에서 G 코드로 연결되면 훨씬 소리가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코디언 초보자들은 조이풀 아코디언 즐겁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G 코드로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도도미미 솔솔미 똑같은 계명이죠. 그럼 C 코드 두 마디가 C 코드. 그 다음에 도도 피피 솔, 도도 파파솔, 도도 피피 솔. 요게 파자리가 검은 금반입니다. 이 파자리가 검은 금반 2분 3분으로 손가락을 바꿔주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것은 D7 D 코드입니다. D 코드. 요게 솔은 솔실의 G 코드죠. 그 다음에 도도미미 C 코드죠. 자, 여기까지 솔솔미 C 코드. 계명을 읽으니까 그냥 코드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읽으면 코드를 달 수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G 코드, 요 두 마디가 G 코드, 솔, 시, 레, 파, G7 코드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D 마이너 코드를 대신 쓸 수가 있다. 노래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코드가 바뀌면 맛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도도 미미 솔솔미 두 마디가 C 코드죠. C 코드. 그 다음에 여기 도도 PP 솔 나왔죠. 아까 똑같습니다. D 코드 여기에 C 코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계명에 따라서 코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계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농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항상 계명 읽기에 집중하시고 모든 계명을 모든 악보를 쿵짝짝으로 계명을 읽으면서 왼손 단주와 박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연주를 잘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도 음정을 잡아야 되죠. 계명을 읽는데도 음정을 잡아야 됩니다. 도자리 도 됐죠. 도 됐습니다. 갑니다. 도로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로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로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로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놀람교향곡 하이든 씨가 지은 놀람교향곡을 가지고 박자 잡는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자를 정확하게 잡을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숙달이 되면 덧줄 하나 밑에는 C, 덧줄 두 개 밑에는 솔,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D 마이너 잡으니까 소리가 좀 다르죠. 다시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쿵짝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좀 더 빨리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더 빠르게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더 빠르게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좀 빠르게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 더 빠르게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더 빠르게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도도 피피솔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레 시시솔 도도 미미 솔솔미
자, 계명 읽게 됐죠. 이렇게 해서 계명을 읽어서 눈으로 악보를 보는 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복은 숙달시키다. 숙달시킨다. 숙달시킨 것을 계속 반복하면 숙련된다. 숙련이란 말, 숙달시켜서 숙련시키면, 숙련이란 말은 100번 해도 한 번 틀릴까 말까.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100번 하면 100번 다 틀려요. 그게 아마추어 차이예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전문가는 했던 것을 계속 자기가 했던 것을 또 하고 그러니까 틀리는 실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 과정을 단축을 시키잖아요. 단축. 3시간 걸렸던 걸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2시간으로 만들고, 또 계속 반복을 통해서 1시간으로 만들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10분 안에 끝내는 것. 이게 숙련되는 거잖아요. 숙련.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셔야 돼요. 곡을 바꾸면 안 됩니다. 곡을 바꾸면 그 곡을 익히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곡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라? 왼손 쿵짝에 집중해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교육 과정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같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이풀 아코디언은 산책하시거나 둘레길 다니시거나 혼자 운전하실 때 잠 오잖아요. 지루할 때. 그럴 때 틀어놓고 들으면서 웃으면서 따라서 계명 읽고, 우리가 운전할 때 잠 올 때 계명 노래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음을 같은 손가락으로 1번, 3번, 4번, 5번 누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손모양이 흐트러져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손모양이 흐트러진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음이 흐트러진다. 손목이 모든 운동, 그 서예, 그림을 그리거나 서예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몸에 힘이 빠져야 된다 그러죠. 몸에 힘을 빼는데, 골프 치는데 몸에 힘 빼는데 5년 걸린다 그러죠. 그 과정에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정말 힘들죠. 마음은 골프 칠 때마다 홀인원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반복 연습을 한다. 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반복해서 이제 안 틀려야 돼. 천천히 해서 안 틀리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자, 여기에서 항상 멜로디를 연주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라? 왼손 베이스에 집중해라. 늘 강조해드리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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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멜로디 개명을 갖다 얹는 거예요. 자, 컨베어 벨트가 지나간다.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그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일 때 내 몸을 에스컬레이터 그 계단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다 속도가 빨랐다 늦었다 빨라졌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치는 거죠.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왼손 박자가 일정하지 않게 연주하면 음악의 음표들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진다는 것은 박자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놀람교향곡 우리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아코디언 랜드 수준이 있는데 교향곡도 한 곡씩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노래예요? 운명교향곡. 미미미도렐렐레시 운명교향곡. 자, 그 다음에 그 베토벤 씨 지은 노래 중에 우리 잘 아는 노래죠. 예, 그 합창 9번 교향곡 합창곡에 합창이 나오는 곡이죠. 자, 이거는 놀람교향곡은 하이든 씨가 지은 노래다. 하이든 씨 지은 노래다. 하이든 씨는 가고 없지만 하이든 씨가 지은 노래는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되면 이름을 남긴다. 작품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작품을 남긴다는 그런 뜻이죠. 이름만 남기면 뭐합니까?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름 남긴 사람 그렇게 많아도 그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자녀들만 아는 아버지 이름, 그 사랑했던 사람만 기억하는 아버지 이름, 다른 사람 몰라. 친구들만 기억하는 아버지 이름. 왜 그러냐?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작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려운 때가 되면 성웅 이순신 기억나잖아요. 작품이 남아 있잖아. 작품이. 그렇죠? 그 동해물과 그러면 뭐야? 누구예요? 아닉테 선생님. 그 작품을 통해서 이름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주를 잘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손손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빌어 의심치 않는 바에 옳습니다. 제 이름은 지금 엉깃바닥은 남아있겠죠. 자, 다시요. 손목에 힘 빼는 거. 시작. 요걸 정확하게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요게 연습되어지면 다음 강의 시간에 놀람교향곡은 강의가 4번 정도 나올 거예요. 조이풀 아코디언 4번 정도. 요게 이제
예, 도도 미미 솔솔미 쿵짝쿵짝쿵짝쿵짝 요게 연습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번음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놀람 교향곡을 통해서 박자를 정확하게 잡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 어떤 훈련? 지금 같은 음을 계속 연주하고 있잖아. 도도, 미미, 솔솔. 손가락이 같게 1번, 3번, 5번으로 같은 연습을 하는데 이럴 때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까꾸리, 이 갈퀴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까꾸리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손목에 힘을 빼고 손가락에 힘을 빼고 갈퀴 모양, 까꾸리 모양을 유지한다. 손목으로 연주한다. 손목으로 연주한다. 도, 미. 손가락은 바뀌지만 손목 스냅, 손목을 사용하는 법은 똑같다. 그죠? 레, 시, 솔. 손목을 사용해야 한다. 요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도 피 여기서 검은 건반, 요게 파자리가 검은 건반이잖아요. 여기에서 손가락 바꾸는 연습이 잘 되어져야 된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박자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자만 되면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점 4분음표 쿵짝쿵 이제 다 기억하시죠? 8분 쉼표 짝 쿵짝쿵짝 아시죠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오른손이 반박자를 씌워줘야 됩니까? 씌워줘도 되고 안 씌워줘도 돼. 씌워주면 음악이 소리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계속 이어서 가면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난다.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음악이 멜로디가 자꾸 끊어지면 그 음악의 맛이 없어져요.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노래를 한다면 쉼표가 있는데 그 쉼표조차도 초등학생들 노래에서는 쉼표가 따라 붙어요. 쉼표가. 왜? 초등학생들은 음악적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호를 달아주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인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자기 편한 데 숨을 쉬거든요. 그게 숨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요 같은 곳에는 꼭 여기 이렇게 딱 그려놓죠. 근데 여기서 끊어줘도 되고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덧줄 아래 첫째 덧줄 밑에는 시자리가 되고 요 첫째 덧줄에 있는 요게 도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덧줄 아래는 시가 되고 두 번째 덧줄은 뭐가 되죠? 라가 되고 두 번째 덧줄 아래에 있는 요거는 계명으로 솔이 된다. 이름으로는 지가 되죠. 그죠? 이름으로는 지가 되고 계명으로 C키에서 계명으로는 솔이 되고 G키에서는 도가 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다. 여기에 보면 솔 8분 쉼표 솔 8분 쉼표 여기에서 끊어주면 끊어서 분위기를 살릴 때가 있고 끊어서 분위기를 죽일 때가 있다. 이것은 연주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느낌 필 자기의 느낌을 살릴 때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이거 뭐 돈가스는 아직도 인기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전국 어디 다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함박 스테이크는 없어도 생선가스는 없어도 돈가스는 있어요. 왜?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 수프를 주는 데가 있고 수프를 주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에서는 수프를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프를.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자랄 때 보통 아버지는 밥을 드시기 전에 꼭 물을 한 잔씩 드시고 밥을 먹어. 그런데 아이들은 밥 먹으라 하면 밥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밥 먹는 절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떤 곡을 연주한다. 곡을 연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곡을 연주하는 것.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준비 단계, 이게 무슨 장조냐, 몇 번에 몇 박자냐, 무슨 장조냐, 조표가 없으니까 다장조, 그리고 박자는 4분의 2박자다. 그럼 4분의 2박자는 대부분 춤곡이에요. 춤출 때 폴카, 쿵짝 폴카 곡이에요. 4분의 2박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트로트 곡이 4분의 2박자도 있고 4분의 4박자도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음악의 지식이니까 단디 들어놓으세요. 단디 들어놔. 4분의 2박자는 춤곡, 폴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분의 2박자 트로트가 있고 4분의 4박자 트로트도 있다. 그죠? 요런 걸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음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연주하기 전에 계명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다가 요 임시표가 붙었네. 임시표. 요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임시표는 그 왜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임시공사 중이래. 임시공사 중. 임시공사 중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 가림막 막아놓고 이쪽 도로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앞에서 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죠. 봉을 들고. 자, 그 임시공사중과 똑같은 거예요. 요 임시표는 임시표가 붙어있는 이런 걸 설명을 초보자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에? 그냥 뭐 우르라 열풍화만 연주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있어. 아니야, 가운데는 점선으로 해놔야 돼. 그지? 가운데는 점선. 가운데는 점선이야. 이렇게 축을 할 수 있으니까 점선인데 가다 보면 삐뽀 하고 여기에서 삼각대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사람이 있어서 지휘봉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래 수신호를 하죠. 왜? 여기 보면 임시공사 중이라고 팻말이 있어요. 임시공사 중. 임시라는 임시라는 뜻이 뭐예요? 잠깐 시간 동안 임의롭게 공사를 하고 있다. 잠깐 여기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시공사 중은 운전장을 몰라요. 그죠? 가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도로상에는 공사를 하면 안 돼. 공사를 하면 비정상이야. 왜?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니까 임시로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음악이 시키에서는 내림표나 올림표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이든 씨라는 분이 여기에서는 임시표를 써서 팔을 반음 올리는 것이 이 곡을 더 표현할 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시표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임시표를 붙이는데 임시공사 중은 편말, 그러니까 유도선이 있는 데부터 공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공사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해제가 되잖아. 그러면 가다가 자동적으로 2차선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임시표가 붙었다는 것은 그 임시표가 붙어 있는 자리에서 마디까지예요. 붙어 있는 데서 마디까지예요. 요 임시표가 붙어 있는 자리에서 앞쪽에 만약에 파가 왔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임시표가 붙어 있는 그 음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요 마디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임시표가 마디를 넘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임시공사 중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임시공사 중 편말은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2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해지죠. 동맥경화가 안 걸린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동맥경화 걸리잖아요. 정체되잖아요. 차가 쭉 늘어서잖아요. 그런데 임시공사 중에 해제가 되면 이제 2차선, 1차선으로 차가 통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제대로 차량들이 주행을 하죠. 밀려 정체됐던 차들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임시공사 중처럼 이 임시표가 붙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리고 임시표가 붙어있는 음에서 마디 안에만 적용된다. 마디가 넘어가면 이 임시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임시표는 임시표가 붙어있는 음에서부터 마디까지만 적용이 된다. 만약에 이 뒤쪽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임시표를 붙여야 돼요. 고속도로 공사 중에 여기서 공사하다가 여기서도 고장나면 또 차가 1차선, 2차선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럼 또 임시공사 중을 다시 팻말을 붙이고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 되듯이 임시표도 임시공사 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자, 조이풀 아코디언 즐겁게 연주를 하려고 하면 쿵짝쿵짝에 양손 연주가 제대로 맞춰져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맞죠? 예? 자, 이 강의 내용은 악보를 그리려고 하시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그리셔서 연습하시면 되고, 수시로 들으세요. 수시로. 왜? 개명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입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왜냐하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건강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지리산에 친구가 있는데 도 닦는다고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나? 거의 40년이 됐네요. 도가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한 번씩 보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럼 노래라도 해야지. 도 닦는데 노래 해가지고 도움이 되나 이런.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혼자 계시면 계명이라도 읽어. 그러면 아코디언 연주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남자분도 많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늘에 별이 되면 어떡하나. 그럴 때 계명 읽기를 하시고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면 이 아코디언은 언제나 나와 함께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전기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양쪽 팔 튼튼하고 두 다리 튼튼하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니까. 그죠? 계명 읽기. 아랫배 힘 딱 주고 아랫배 하니까 배가 윗배가 있고 아랫배가 있나 그러는데 배꼽 있는 쪽이 아랫배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배꼽에 힘 딱 주고 배꼽에 힘을 딱 주고 도도미. 자, 음정을 잡아야 되겠죠. 도레미파솔 갑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묘하게 연주하면 그걸 어떻게 치나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흉내는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는. 왼손 반주 이상한 거 하면 또 그거 흉내 내려고 그러고, 오른손 애드립 이상하게 넣으면 또 그걸 흉내 내려고 그러고, 흉내 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이런 말씀 하세요. 할아버지가 별이 되기 전에, 아들아, 내가 가면,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몸도 안 좋으신데. 다 가는 길이야. 다 가는 길 나도 가봐야 돼. 거기가 어딘데요? 기다리면 알게 돼. 내가 가거든. 저 뒷산에 어디로 가면 그 솔밭 있지? 예, 아버님. 가을에 거기 가봐. 거기 가보면 내가 재산을 못 물려줘도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 거야 하고 아버지가 가셨어. 남들이 다 가는 길 가셨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봄에 가셨나 봐. 아들이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가보라 그랬지. 그거 가봤어. 가보니까 뭐가 솔밭에 그 솔잎이 떨어져서 마른 것을 경상도에서는 갈비라 그러거든. 갈비. 소갈비, 돼지갈비 말고 소나무 이파리 떨어진 거 갈비 하러 다닌다 그러거든. 갈비. 그 갈비가 이래 볼록볼록 솟아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이래 손을 싹 스쳐보니까 아이고 매 송이버섯이네. 송이버섯. 이 송이버섯이 나는 자리는 아들도 안 가르쳐주고 손자도 안 가르쳐줘요. 왜? 아들 가르쳐주고 손자 가르쳐주면요, 할아버지 몰래 따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데, 그 송이버섯은 포자를 누가 가서 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30년이 지나면 소나무 자체에서 그 송이버섯 포자가 나온대요. 송이버섯 포자가 나온대요. 뭐 어떻게 한다고? 소나무가 30년이 지나면 그것처럼 우리가 특히 색소폰, 아코디언 아시는 분들이 이상한 애드립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아코디언을 연습하고 박자를 정확하게 잡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애드립은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흘러야 돼. 계명 읽기도 하고 시창도 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애들이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적용하는 법도 모르는데 써먹을 줄 알아야 배우지. 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곡에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애드립은. 그 박자도 안 되는데 계명도 못 읽는데 그거 배우고 뭐 하려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원곡에 항상 충실하시고 정확하게 쿵짝쿵짝 박자 잡는데 충실한 게 가장 연주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이요 2023년 2월 3일이에요. 저는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겁나게 금이나 급이나 겁나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원래 토요일 날 이 거제도 내려오는데 하루 일찍 땡겨 내려왔거든요. 자꾸 토요일 느낌이 들어서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쿵짝에 그 무릎 두드리는 거 가르쳐 드렸죠. 무릎을 두드려 가면서 계명을 박자 맞추는 연습. 음악은 박자가 맞지 않으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가 된다? 개밥이 된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키셔서 쿵짝에 마지막 한 번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봄이 왔어요. 닐리리야 늘리리야 강의를 해드릴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도미솔솔미 합파를 공짝 같은 음에서 운시 바꾸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면 고수들은 요런 데서 손가락을 같은 음에서 바꾸는 게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음에 꼬이지 않도록 손가락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쌤이었습니다.